자, 지금부터는 3차 함수, 4차 함수 볼 텐데, 이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대칭이에요. 특히 요 가운데 있는 점, 요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변곡점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현재 점대칭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점대칭 위치.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극소값들이 있죠? 이 극소값. 그리고 극대값 있으면 요거에 딱 중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앞으로 연산을 해서 많이 풀 수도 있지만 좀 빨리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관계를 따져볼 텐데 여기 극대값이 있으면 이 극대값을 쭉 하고 연장해 주세요.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이 비례관계를 빨리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극대값, 극소값을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극소값을 쭉 연결해 주세요. 쭉.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만나는 점들이 생기죠. 여기 만나는 점들.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면 요 비율이 전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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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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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극대값의 위치를 알려줬어. 그리고 이 극대값과 똑같은 Y를 갖는 X값을 알려줬어. 그러면 현재 여기 값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어요.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이 비율이 2대 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대 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극소값 주고 극소값이 똑같은 X값을 주면 이 비율도 마찬가지 몇 대 몇? 2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비율을 기억하는 게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현재 보면은 근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의 개수 여기는 어떻지? 하면 중근. 그럼 여기는 근이 몇 개야? 그러면 1개. 그래서 이 근의 비율을 따라서 2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현재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실제로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면 우리가 편하게 여기를 원점으로 봐주고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1, 0, 1, 2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요 극값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값을 만들면 fx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현재 중근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그리고 2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다. 근데 동일한 함수값이니까 여기를 똑같이 y를 1로 잡아준다면 현재 여기는 플러스 1이다. 어차피 여기 1이든 2든 상관은 없어요. 근의 관계가 현재 마이너스 2라고 2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요것을 미분했을 때 또 다른 극값이 1에서 나올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f'x를 해주면 2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1 나오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인 x 플러스 1을 뽑아준다면 현재 여기는 2x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 하나 남겠죠. 그럼 합쳐준다면 x 플러스 1과 여기는 3x 마이너스 3이 된다. 고로 3으로 뽑아준다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극소값 마이너스 1에서 극대까지 왔는데 x가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줄 때 극값 구하는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극대값 그리고 극대값과 똑같은 값을 갖는 x값을 알려준다면 이때는 비례식을 통해서 빠르게 극값을 구해주시면 이와 같은 연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그 근의 개수를 따라서 비율을 2대 1 이렇게 따라주면 여기가 중근이니까 여기서 2대 1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값 구할 때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이거를 줬을 때 거꾸로 요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두루두루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대칭 성질인데 상대방이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죠. 현재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연결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면 현재 여기가 만약에 루트 3알파고 여기 알파 즉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하면은 루트 3대 요 값이 1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게 1이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 루트 3분의 1 비례니까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fx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걸 살짝 지워주고 여기를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0이야. 쫙.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 값은 얼마야 하면은 이 비율 관계가 루트 3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3분의 1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로 미분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 확인해 보는데 하나의 근은 x, 하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잡아서 3차 함수의 근을 다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미분했을 때 그 값의 위치가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까지 곱하면 x 3승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를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이거 얼마다? 0이다. 그러면 결국 x제곱이란 얼마? 3분의 1. 그러면 x는 얼마?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잔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그 값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래서 몇 대 몇? 루트 3대 현재 1 또는 1대 루트 3분의 1.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심화 문제 풀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시간을 단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특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마지막 강의에 해준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암기합시다. 자, 4차 함수도 있겠죠?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한다면 쫙 연결했을 때 현재 여기가 축이 만들어진대. 현재 여기 비율과 현재 여기가 똑같이 P하고 마이너스 P하고 P를 잡아주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야. 그래서 비율이 몇 대 몇이야 하면은 루트 2대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3차 함수는 루트 3대 1.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는 루트 2대 1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똑같은 비율이니까 여기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0에서 뭘 가져야 돼? 중근.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fx는 x, 0에서 중근을 갖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비례식으로 해서 그 값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게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제곱 곱하시면 x 4승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해주면 4x 3승의 마이너스 2x가. 그러면 요것이 0 나올 때 찾아준다면 결국 4로 약분하시면 x 3승의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될 거고요. x를 뽑아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그러면 x란 얼마 나온다? 하나는 0, 하나는 루트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더 복잡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비례관계를 통해서 따로 연산하지 않고도 그 값을 빨리 구해내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4차 함수 비례관계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 케이스가 잘 나오는데 앞에 설명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3차 함수가 아니고 4차 함수인데 여기 선을 연결했더니 쓱 연결했더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곡점을 만났어요. 이렇게 알파 3중근이죠. 그럼 여기가 감마야. 그럼 여기가 얼마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뭐를? 아까 전에 3차 함수 할 때 중근 하고 하나의 근이면 비율이 근의 개수 따라간다 했어요. 2대 1. 그럼 이런 경우는 몇 대 몇이다? 바로 3대 1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편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보자고요. 그러면 현재 fx를 하나는 여기를 0으로 봐주자고. 그러면 얼마 나온다? x의 3승. 여기는 3대 1이니까 예제니까 여기를 4로 잡아줄게요.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극소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3중근 하나니까 이 비율이 몇 대면? 3대 1. 그러면 전체 길이가 4라고 가정하면 여기 위치는 3이 나올 거라는 걸 밝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한번 살짝 정리해보면 x 4승에 마이너스 4x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 준다면 4x 3승에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다. 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4x 제곱을 공통해서 뽑아준다면 x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 3 이게 되는 거예요. 고로 x 값은 얼마 나온다? 0에서 중근. 또 하나는 얼마? 3이 나온다라는 걸 밝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참 편하겠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중근이거나 3중근 나오면 그 비례관계 통해서 2대 1 또는 3대 1로서
빠르게 그 값을 찾아주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와 요 값을 주고 거꾸로 이 값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 비례관계는 반드시 5번 이상 써보면서 전체 과정을 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수능의 킬러 문제 풀 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2018년도 6월 달 문제는 우리가 뒤에 현재 미분 정규 과정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미분 과정에서 한번 직접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답률 94%지만 생각보다 이 대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두 번째 문제 한번 볼 텐데 y 콜 t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설명돼 있어요. 뭐예요? 바로 문장이죠. 그리고 개수 떴어요. 뭐해라? 그림 그려라. 자, 그럼 먼저 한번 살짝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려보는데 현재 보다시피 얘는 근이 딱 여기서 0하고 2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2차 함수 떴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니? 대칭함수. 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0하고 2의 중점인 x가 1이겠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 넣어주시면 얼마 나온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절대값을 씌운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 그래프는 현재 0하고 2가 나올 거고 요게 1이 나올 텐데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갖춰주며 현재 이 위치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뭐가 나왔어? y 콜 t. 그러면 y 콜 t가 이렇게 나오면 교점의 개수 없잖아. 그럼 여기서 나와야 몇 개 나온다? t가 0일 때 드디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t가 0보다 작으면 개수는 없다. 그리고 t가 만약에 1이라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 그리고 사이를 지나간다면 현재 0과 1 사이에서는 4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t가 1보다 커지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함수식을 만들어 본다면 ft는 얼마? t가 0보다 작으면 0 나올 거고 t가 0인 경우는 2개 0하고 1 사이에서는 4개 1이면 3개 그리고 1보다 크면 2개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간이 갈라진 함수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0부터 1까지인데 0보다 작으면 0 나오죠. 그리고 0일 때는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는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에서는 3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다시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함수가 y 콜 ft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함수를 쫙 보니까 얼마에서? 바로 0하고 1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불연속이 나왔으니까 y 콜 ft 곱하기 gt가 나오는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 연속 함수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또한 gt가 무슨 함수입니까? 했더니 최고차 계수가 1인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디서? 여기서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때 함수값 0을 줘야 한다. 바로 연결되는 함수카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gt를 구한다면 연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일 때 0 되고 1 넣어서 0 되는 tt-1 최고차 계수는 1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g3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3을 넣어주시면 3 곱하기 2가 되면서 6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고 서브적으로 f3도 구해달라 했는데 현재 보다시피 1보다 클 때는 어딘가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바로 2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3 더하기 g3의 값이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값은 2 플러스 6인 정답 8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이제 함수 특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다뤄봤습니다. 현재 이 내용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렵다, 당황스럽다라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2에 대한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 특강을 나갈 텐데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도록 하고 이 함수 특강은 반드시 수투 전 과정이 다 끝났을지라도 최소 4번, 5번을 반복해 보면서 모든 것을 습득하고 체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